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 방문해가지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한테 종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다, 국제 기준에 적합하다, 사실상 합격증을 준 셈인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예상대로죠. 예상대로. 네, 예상대로 그 사자성어를 한번 말해볼까요? 사자성어 네. 또 지난번엔 재미없었는데 오늘 그게 사자성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래서 사자성어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심전심. 이심전심. 네. 사자성어 맞네요. 맞죠, 이거는 네. 이심전심. 그래서 일본의 마음이 곧 국제원자력기구의 마음이다. 이런 것들을 또 좀 달리 말한다면은 그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고향에게 생선 맡긴 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제원자력기구가 과연 그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과 자격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도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문이라는 거는 1차적으로 그 국제원자력기구에게 그걸 부탁한 거는 좀 걱정하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그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네. 그리고 인접하고 있는 한국이나 또는 중국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어떤 요청을 했다기보다도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에게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 비슷한 상황이 애초부터 기획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이제 지원 요청을 한 거고 IAEA가 들어갔으니까 예, IAEA에게 이제 조사 요청을 한 거죠. 검증 네, 요청을 한 거죠. 검증 요청을 했으니까 예. 결국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예. 일본이 원하는 답변만 종합 보고서에 담아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일본은 아까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게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그동안에 기여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원자력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은 그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본이 그 피폭 국가라는 점.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뭐 동정이라 할까요? 뭐 하여튼 그 피폭 국가라는 피해 국가라는 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이 투여된 나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일본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주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이번에도 G7 정상회의 때 그렇죠. 히로시마에서 열리면서 그렇죠. 예. 각국 정상들이 가서 거기서 그렇죠. 추모하고 이런 것도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은 또 원자력 강국입니다. 네. 예, 일본은 원자력 강국인데 원자력 강국이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에 납부금도 많이 낼 뿐만 아니라 확인되지 않는, 그러니까 통계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만 뭐 기부금도 많이 냈다, 뭐 이렇게 네,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이 원자력 강국이기 때문에 네. 국제원자력기구의 의장 역할도 여러 차례 담당을 해왔습니다.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의장 역할이 이제 대체로 유엔 기구 같은 경우는 그 의장을 선출을 할 때 지역 할당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순회제가 손반제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 맡았으면은 뭐 다음은 뭐 남미로 간달까, 또 그 다음은 뭐 유럽으로 간달까, 네.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공정하게 한다는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이 의장을 맡은 순서가 됐을 때는 항상 일본이 그 IAEA의 의장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런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시선과 네. 그다음에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IAEA하고 일본 간의 이런 특수한 관계에서 결국은 IAEA는 일본이 설정해 놓은 그 범주 안에서 검증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네. 애초부터 이제 그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오늘 또 뭐 전문가들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니까 대부분 전문가들이 가장 의문을 제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IAEA의 이번에 이제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라는 게 이미 그동안에 IAEA가 일본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5차례 정도 IAEA 입장을 중간 발표했을 보고 때 있었죠. 그 중간 보고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그 알프스에 대한 성능 조사 같은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또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해 가지고 네. IAEA가 그 자료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또 정밀하게 검증을 했다기보다도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가지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가 IAEA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아하. 뭐 이런 정도만 살펴봤기
이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IAEA 최종 검증서에 대해서는 최종 그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지금 매기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 IAEA가 어쨌든 간에 국제적으로 170여 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유엔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IAEA가 가지는 또 그렇죠. 국제적으로 권위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본은 그 IAEA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네. 했다. 네. 방류해도 된다. 네.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그걸 통해 가지고 방류를 하겠다는 건데 자, 이 뭐 이제 다음 달 정도에 방류를 할 거다라는 일본 내의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과학적으로 지금 네. 인증된 거 검증된 거 아니냐. 이 네. 괴담 선동 그만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제대로 된 보고서가 아니다. 깡통 보고서다. 네.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 입장에서는 좀 답답합니다. 네. 네? 일단은 걱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걱정. 예, 그러니까 이걸 걱정하는 거는 일단은 가장 먼저는 후쿠시마 주변에 일본의 국민들 네. 그리고 일본의 어떤 어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 그 다음에 태평양 연안 국가들, 네. 그 일부 인접 국가인 대한민국과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그 이해 관계자들이랄까요, 많은 국가의 수많은 사람들이 네.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을 하고 있다. 예. 근데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이제 IAEA가 지금 최종 결과 보고서를 냈다고 했지만 이 최종 네. 결과 보고서가 이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해소해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IAEA가 속 시원하게 아주 명료하게 네. 결과 보고서를 낸 것도 아닌데 이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기에는 사람들의 걱정과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생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제대로 된 결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축이 되면서 방사성 물질이 계속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계속 쌓여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장기간의 영향이나 이런 건 또 어떻게 평가가 되고 예측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먹거리의 걱정, 먹거리에 네. 대한 걱정.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횟집 먹방도 하는 것이고 네. 수조물 떠먹는 국회의원도 이제 등장을 했는데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해소를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먹지 않냐, 잘 먹어서 우리 보여준다, 믿어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방사능이 이제 가장 염려하는 거는 이게 어떤 그 생태계의 어떤 여러 그 관계들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소비자인 네. 최종적인 어떤 그 해산물 소비자인 국민들 인접 국가 사람들에게 네. 생체에 축적이 되는 것들을 가장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알 수가 없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우리의 이제 먹거리는 당연히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일차적인 욕구는 어떤 거냐면은 생명과 건강으로부터의 안전을 보호받겠다는 것, 안전을 네. 지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안보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군사적인 위협 대해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이런 어떤 군사 안보 이걸 중요시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전통 안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가 고도화되고 현대 네.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게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침략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거죠. 과거에는 우리 생활 수준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먹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을 덜 썼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군사 안보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1세기이지 않습니까? 21세기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개인이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 몸 속에 네. 하나의 이 어떤 생명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먹거리라는 거는 그 생명을 키우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먹거리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이고, 따라서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21세기 들어와서는 전통적인 군사 안보 못지않게 중요한 안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량 안보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명이 희생당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보건 안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네. 안보의 개념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이게 국민들 주변 국가들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이 염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 네.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방류를 하는 거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안보 위협으로 그렇죠. 봐야 생명 된다. 안보, 네. 건강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요. 이 문제가 어떻게 파장이 커질지 모르겠지만 일본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본 내 선거나 뭐 우리 이제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좀 여름에는 방류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그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명당인가요? 얼마 전에 네, 대표가 연립 여당 대표, 예. 공명당 대표. 해수욕 시즌이 지나고 나서 그렇죠. 해라 뭐 그런 또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런 지금 현재 이제 아직은 불확실하니까 네.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조금 더 설득하는 과정을 설- 가지겠다. 예, 검증하고 설득하는 거 기간을 조금 두자 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빨리 방류하는 게 좋다는 그런 정치적으로 그런 주장을 지금 또 그렇죠.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시다 총리의 최종적인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이건 철저하게 본인의 유불리를 가지고 판단할 겁니다. 그건 기시다 총리 정권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생명 네.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뭐 총선에 뭐 선거에 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방류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이 무슨 뭐 가서 바닷물 저 수조에 담겨 있는 네. 뭐 바닷물 마시고 뭐 이런 뭐 사실은 정말로 그 수준 낮은 네. 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수준 낮은 쇼를 하는 걸 보고 제 아는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도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이거 공천. 내가 먹어봤는데 안전하니까 빨리 아하. 방류해라. 아. 그래서 빨리 방류해야지 뭐 선거에 유리하다. 이래서 저런 쇼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아주 그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뭐 이 방류 문제가 오염수 방류 문제가 그런 어떤 선거에 따른 정치인들의 유불리로 접근해야 될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생명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네. 줄 가능성이 큰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철저하게 검증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방법만 있느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검토해보고 돈 문제면 돈을 모아서 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